렉티오 21. 나는 욕망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일을 하다가 잠시 머리를 식힐 겸 숲을 걸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저는 제 마음 안에 고이는 생각들을 바라봅니다. 저는 끊임없이 욕하고 망하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정당하지 않은 사람들의 평가에 늘 마음이 상해 있었어요. 또 어느 날에는 뭔가 부족함을 느껴 끊임없이 무언가를 가지고자 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욕망을 끊을 수만 있다면 좋으련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욕망을 끊기보다 오히려 욕망하기로 했습니다. 스피노자의 말처럼요. 데지데로 에르고 숨. 나는 욕망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스피노자는 위와 같이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욕망에 대해 선하다거나 악하다고 단정하기에 앞서 욕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이제까지 사람들은 욕망에 대해 비난하기만 했지 정작 누구도 인간의 정서와 욕망에 대해 제대로 규명한 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스피노자는 욕망을 대할 때 전통적인 견해와 달리 기하학적 방식으로 다가갑니다. 욕망은 단순히 심리적 현상도 아니며 종교적, 도덕적 차원에서 단죄되어야 할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에게 욕망이란 그 자체로 선하거나 악하지도 않습니다. 그에게 욕망이란 모든 자연 만물이 따르는 동일한 자연 법칙에서 생겨난 것에 불과합니다. 한편 나는 욕망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하니 누군가의 말이 생각납니다. 데카르트의 유명한 말이죠. 코지토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 말은 데카르트가 자신의 저서 철학의 원리에 남긴 철학적 언명으로 서구 철학의 기본 요소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책은 원래 학자들이 아니라 프랑스 독자들을 위해 프랑스어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말 역시 라틴어가 아닌 프랑스어 동크 주시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데카르트 철학의 중심인 중세와의 단절을 나타내기 위해 프랑스어 대신 라틴어 표현을 더 많이 쓰게 되었고 그것이 현재에 와서는 프랑스어 원문보다 라틴어 표현이 더욱 유명해진 계기가 됐습니다. 여기서 데카르트가 인간의 존재 원리로 주장하여 지금까지 수많은 철학가들과 사상가들에게 영향을 준 생각에 대해 한 걸음 더 들어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데카르트의 생각하는 인간은 인간 정신을 존재의 근본적인 규정으로 삼고 있으며 인간의 감각이나 정서, 욕망마저도 모두 정신에 의해 지배받는 사고의 구조를 전제합니다. 그러나 스피노자는 인간의 정신이 신체를 지배한다는 데카르트의 주장과는 다른 생각을 하죠. 그는 정신과 신체 가운데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지배하지 않으며 이들은 모두 동일한 자연의 법칙을 따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정신과 신체가 공통으로 따르는 법칙을 스피노자는 힘 또는 능력이라고 규정합니다. 신체에서 일어나는 충동이나 정신의 의지 모두가 동일한 힘 또는 능력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의 원천이 바로 욕망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정신과 신체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동일한 힘인 욕망을 표현합니다. 욕망을 없애려 하거나 억압하려고 하면 오히려 인간을 무기력하고 굴종적인 존재로 만들기 때문에 스피노자는 이성으로 인간 욕망을 지배하거나 억압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욕망을 통해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인간을 바라보고자 했어요. 다만 스피노자가 말하는 욕망은 인간의 능력, 자유와 예속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무작정 쾌락을 즐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있어 욕망은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욕망과 관련하여 무엇이 자기 능력을 증대시키고 자유롭게 만드는지 아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스피노자는 예속적인 인간은 자신의 능력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그저 운에 따라 이리저리 휩쓸리거나 자신보다 강한 능력을 지닌 개체에 압도되어 수동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예속적일수록 무엇이 자기에게 유리한 것인지를 판단할 능력을 잃으며 이로 인해 자신의 능력을 증대시킬 적합한 관계를 형성할 수 없게 된다. 여기서 욕망은 그저 맹목적인 채로 남아있고
자신의 능력이나 활동을 확대시키지 못한 채로 무수한 단절과 실패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인 우리는 어떻게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예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 스피노자는 자신의 욕망과 능력을 긍정하는 방식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자기계발서에서 내세우는 철학과 윤리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와 사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거창하게 정치와 사회의 문제를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먼저 제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조차 저는 욕하고 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데지데로 세드 샤티스파치오. 욕망한다. 그러나 나는 만족한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저는 욕망하지만 만족하고 싶습니다. 만족하다는 의미의 라틴어 사티스파체레는 충분한을 의미하는 사티스라는 형용사와 하다, 만들다라는 의미의 동사 파체레의 합성어입니다. 사티스는 충분한, 넉넉한 이란 뜻으로 인도 유럽어에서 왔는데 인도 유럽어에서는 이 단어 자체가 만족을 의미합니다. 사티스파체레란 동사는 충분히 무언가를 하다라는 의미로 충분히 무언가를 하면 거기에서 만족감이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라틴어 사티스파체레란 동사는 만족시키다, 만족을 주다 라는 의미로 확대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동사는 고대 로마의 희극 작가인 플라우투스가 처음 쓴 단어입니다. 그리고 사티스파체레란 동사에서 사티스팍티오란 명사가 파생하고 여기에서 영어의 satisfaction이 유래합니다. 인간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를 현실과 연결시켜 더 풍요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풍요로운 가상의 연결이 축적되어 언어가 탄생하고 그 가상을 통해 예술과 여러 다채로운 삶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행복이라는 겁니다. 만질 수 없고 도달할 수 없는 이 가상에 우리는 모두 강박적으로 집착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이 가상의 최고치는 아마도 수가 될 겁니다. 사실 수를 포함한 모든 수학적 개념은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가상입니다. 그래서인지 인간은 어느 순간부터 행복의 기준으로 또 다른 가상인 수에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집 평수, 집값, 연봉과 같은 수치가 내 행복의 조건이 되고 통장에 있는 잔고가 행복의 척도가 되는 것이죠. 이 숫자에 집착하며 그 자산의 액면가에 손상이 생기지만 않는다면 가족들끼리 소통이 없고 관계가 소원하고 유대감이 부족해도 문제로 생각하지 않거나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남은 유품 중에 생각지도 못하게 꼬깃꼬깃 모아둔 돈이나 통장이 발견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자식들이 맛있는 거 사드시고 사고 싶은 거 사시라고 드린 돈을 제대로 쓰시지도 못하고 꼬깃꼬깃 모아두고만 있다가 가신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짠하고 서글픕니다. 내 새끼가 애써 일하며 번 돈을 차마 못 쓰시고 가신 부모님들의 자식 사랑이 짠하고 날로 기운이 빠지고 팔다리에 힘이 없어도 고기 한 번을 제대로 사드시지 않고 늘어나는 통장 속 액수에 든든해 하셨을 그 노년의 마음 한 끝이 전해져 서글퍼집니다. 우리는 어쩌면 실제 돈의 가치보다 가상의 수치의 마음을 빼앗기며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질 수 없고 도달할 수 없는 가상의 어떤 곳, 혹은 어떤 것을 행복으로 여기며 상처받고 아파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기보다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그것을 통해 작은 만족을 구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온 정신과 마음을 모아 무언가를 해내면 거기에서 만족을 찾을 수 있다는 선인의 말을 귀담아 들을 때입니다. 저는 인간이기에 욕망합니다. 그러나 만족합니다. 아니, 만족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만족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찾고 싶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청년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마음껏 욕망하는 것조차 주제넘다고 생각할 정도로 빠르게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그들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시스템이 제대로 뒷받침되어 있지 않고 과거처럼 노력하면 될 거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현실이 문제입니다. 그러한 현실에 가슴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욕망하기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게 인간으로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문제는 욕망하는가 아닌가에 있지 않고 무엇을 욕망하는가에 있지 않은가 하고요. 무엇을 욕망하고 무엇을 위해 달릴 때 존재의 만족감을 느끼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는 욕망이 필요한 때입니다.